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영어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죠.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유학고수님이 운영하시는 영어 유튜브 채널 링크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채널 코멘트에는 영어권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 여러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근데 제 댓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성장은 적자 생존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서브 채널 하나 만들고 제 채널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 적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개입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두 번째 서브 채널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수한 거죠. 제가 첫 채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채널도 첫 채널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실패 끝에 만들어낸 채널인데,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 1000명이 돼야지 이제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찾아가면서 구독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야, 구독 좀 해줘, 구독 좀 해줘, 구독 좀 해줘 해가지고 억지로 1000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완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플랜을 짜고 거기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성장하려면 철저하게 적자 생존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제 지금 이 유학고서 채널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 다른 채널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제 영어 채널에 주입시키면 이게 결국에 뭐냐면, 이걸 유튜브를 하나의 사회로 본다면 제가 공산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으로 큰 정부가 사회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의 성장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의 체제도 보면은 결국엔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 미국이 철저하게 구현했던 게 공산주의적인 요소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자유시장에 맡기는 제도를 택한 게 미국이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인 사회들은 그 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에는 그 사회가 정체되고 가난으로 가죠. 근데 가만히 두면 인간은 항상 사회주의를 원하고 공산주의를 원해요. 왜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살려 하지 않고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고 부자한테서 뺏어 먹으려고 하고, 원래 인간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해지는 거죠. 똑같아요. 유튜브도 지금 님도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게 지금 쉽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님도 진짜로 님이 영어를 획득하고 진짜 강해지시려면, 미국 문화를 습득하시려면 그냥 유튜브에서 님이 영어로 대학원 뭐 혹은 영어로 테크 하는 채널 하는 미국인들 되게 많거든요. 님이 직접 영어로 그냥 보고 그들이 소통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부탁하는 건 뭔가 지금 쉽게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 때문에 사실 사람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 채널도 제가 제 서브 채널을 쉽게 성장시키려면 그냥 내가 원래 아는 사람들한테 여기 가서 좀 구독 좀 해줘봐 하면은 그냥 아주 짧은 생각으로 빨리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시장 경제에 제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로 망해버립니다. 왜 그러면 인공지능 원리가 구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몰려오면은 그 채널을 보는 사람의 성향과 그 채널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그 채널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뭐랄까 성향을 파악한 후에 그 채널이 잘 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을 리크루트 해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치해서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매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지만 인공지능은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 영상의 성향에는 누가 맞을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시청률이 쫙쫙 오를까? 이걸 인공지능이 계속 생각해서 리크루트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생태계에 제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속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멀티코어들이 끝없이 머신러닝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인간인 제가 사실 더 멍청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잠을 자고 밤에는 쉬고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위해서 생각을 물론 하긴 하지만 제가 24시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에 한 몇십 분도 생각 안 해요. 하지만 클라우드 속에 있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24시간 쉬지 않고 제 두뇌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사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 제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채널이 망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좌파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그보다 성공하고 강해지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좌파는 약자의 논리예요. 그래서 약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좌파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순간 계속 약해지고 계속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뭐 아젠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좌파 자체가 약한 사람들을 위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 순간 망해버려요. 더 가난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할 때 뭐든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새로 만든 채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인위적으로 그 시장 경제 시스템 있잖아요. 뭐 하나의 어떤 생태계죠. 거기에 제가 개입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님도 뭔가 저를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님 스스로가 정말 강해지고 영어를 잘하고 싶고 미국 문화를 더 알고 싶다 그러면요. 저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유튜브에 영어로 본인이 알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한 후에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듣고 거기서 채널 커멘트들이 어떻게 영어로 오가는지 그 궁금증을 그렇게 해소할 때 님의 영어 실력이 최적으로 향상이 되고 그리고 님의 그런 영어로 소통 능력이 최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